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의 홍동대표입니다. 자, 우리 도마TV는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관련 종목들, 재테크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방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쪽 분야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뭔가 변화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삼성은 왜 은행이 없을까? 삼성은행은 안 되는 걸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또는 궁금증, 의구심이라보다는 약간 궁금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바로 이제 그 이유가 금산분리라는 것 때문이죠. 금산분리법이 199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융하고요. 그러니까 금융, 은행입니다.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이면 은행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데 은행이 아니라 어떤 산업 기업들을 인수하는 투자하는 그런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수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적용이 배제되죠.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외적으로 주는 게 이제 4%가 이제 제한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이걸 좀 완화하면서 9%까지 좀 늘리긴 했지만 박근혜 정권 때 다시 4%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건 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NG캠 생명과학, 눈물의 손절, KB증권, 가까스로 금산 분리 해소다 이런 뉴스들이 살짝 보이고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KB증권이라는 회사가 이 NG캠 생명과학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380만 주 정도의 실권주를 떠안은 거죠. 지분율이 27%. 엄청난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산분리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100억 원대의 손실 이상을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요, 금산분리 문제로 인해서 한때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였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한국투자금융이 많이 급등했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요.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게 됐고 지금은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분리 대상된 것은 이제 은행이고요. 비은행 금융회사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 은행이 아닌 그런 이제 증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요, 대주주 및 계열사의 거래 내역을 공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 감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적격성 등 관련 조건 성립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윤 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후에 금융 환경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금융의 수장들이 금산분리 필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언론들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큰 투자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완화해야 된다. 계속 그냥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여론을 조장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언론들이 약간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조장하는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주영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됐을 경우에 이제 완화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라던가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는 거죠. 개편이 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전환하기가 좀 쉬워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하나 같은 경우에도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 그리고 뭐 SK도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도 굉장히 많은 금융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등 그리고 은행권들 같은 경우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고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업법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죠. 한 8.4% 정도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할 때 취득 원가로 계산한 거죠. 얼마나 싸게 취득 원가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에 이게 이제 시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4.3%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대략 한 30조 이상을 처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삼성물산이 떠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시중의 물량도 얼마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이 경영권이 약화되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게 완화됐을 경우는 삼성생명,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라든가 뭐 이런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그룹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그에 따른 선물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은행권은 또 다시 바꿔보게 되면 은행권의 기업들, 시중의 은행들, 빅테크 기업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 기업, 카카오, 그죠? KT 뭐 있었고 네이버, 뭐 쿠팡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인터넷 은행 특례법으로 인해서요. 금융업의 진출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묶여 있죠. 역차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완화됐을 경우에는 금융사들도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사들도 투잡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완화됐을 경우에 자기 자본 20조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2천억까지 비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빅테크 보면은 뭐 네이버페이도 있고 뭐 우리 뭐 많이 있죠. 삼성 뭐 토스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뭐 이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은행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공통적인 부분들, 다른 회사 지분의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5% 이하까지는 출자가 가능하지만 15%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 보험업, 은행업종 등의 지분 15% 이상 출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융, 보험업, 은행업종 등에만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업 관련 업종에 15% 이상 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겠다.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은 금융 쪽에만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금융투자, 여전, 저축은행 이런 거 보게 되면요. 다른 회사 지분을 2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금융, 보험, 금융업, 직접 관련 업종, 그래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만 지배 가능하고요. 저축은행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는 소유가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요. 다른 앱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가 불가능해요. 다만 계열사 주식 소유가 아닌 경우 5% 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를 불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산 분리를 한다라는 것을 완화해야 된다.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한국보다 이 규제가 강한 나라는 남아공화국하고 미국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국내 은행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의 금산 분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반대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은행을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대출을 해주거나 이랬을 경우, 그리고 그 기업이 잘못됐을 경우 은행에도 손실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 밀어주기다라는 겁니다. 조세 포탈이라든가 경쟁사의 자금 조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의 어떤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방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의 사금융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금융화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저축은행 사태예요. 한때 우리가 저축은행 2011년인가요?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막 투자를 해줬다가 이게 잘못돼서 우리 혈세가 한 27조 원 정도 투입됐던 적이 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규제가 완화되고 실제로 정말로 삼성이 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금융 쪽에 투자를 좀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에 좀 최근에 시장에서 떠오른 종목이에요. 뭐 실제 수혜 여부는 모르겠고요. 뭐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 SDS가 수혜겠죠, 당연히. 삼성 SDS가 그런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솔루션이라든가 많은 걸 가지고 있죠. 보안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이제 소형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증시에서 약간 한번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라온시큐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녹스라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 핸드폰을 키시게 되면 바이 녹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패스의 사업협력사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생체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거론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워낙 소형주긴 하죠. 한번 여기서 뭔가 좀 불끈 매수가 살짝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밑꼬리가 자꾸 나오는 것이 약간의 어떤 수상한 모습들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사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삼성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제품을 공급했던 기업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제품이 2010년도에 삼성의 표준화 제품으로 선정이 됐다는 부분들, 요게 이제 있어서 K사인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K사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지금 옆으로 물량을 쫙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한 단계 더 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금산 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 돈마니 TV 항상 구독, 알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